아직도 아내를 흥분시킨답시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아픈 그곳을 억지로 문지르고 계십니까? 당장 그 무지한 손길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애무가 아니라 고문입니다. 평생 아내의 몸을 만져왔지만 정작 그녀의 쾌락 스위치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조차 모른 채 엉뚱한 곳만 파고 있는 당신을 위해 오늘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삽입이 아닙니다. 그녀의 사타구니, 바로 그 은밀한 삼각지대에 숨겨진 비밀의 버튼을 누르는 순간 아내는 당신의 손길 아래 녹아내릴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놓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아내의 진짜 신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28년간 부부성 치료와 재활의학을 연구하며 수만 상의 부부에게 잃어버린 밤을 되찾아준 성의학 전문의 민서연 박사입니다. 진료실을 찾는 60대 이상의 남성분들이 토로하는 가장 큰 불만은 아내의 냉담함입니다. 원장님, 아내는 목석 같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반응이 없고 아프다고만 합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는데 왜 아내는 저를 거부할까요? 그분들의 억울한 눈빛을 볼 때마다 저는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이겠다며 물도 뿌리지 않고 라이터만 켜고 계십니다. 불이 붙이기는커녕 장작이 타들어가 재만 남을 뿐입니다.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여성의 몸을 젊은 시절의 기억으로만 대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고 호르몬이 넘쳐나서 성기나 가슴을 직접 자극해도 금방 반응이 왔습니다. 하지만 갱년기를 지나고 노화가 진행된 여성의 몸은 완전히 다른 지도로 바뀌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말초 혈관이 수축하고 질벽이 얇아지며 애 분비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에 없이 혹은 잘못된 전이로 성기 주변을 직접 공략하는 것은 사포로 살을 문지르는 것과 같은 고통을 줍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비명을 지르거나 몸을 웅크리는 것은 튕기는 것이 아니라 살려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도 남성들은 노력이 부족했다며 더 세게 더 오래 문지르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를 만져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기적의 포인트는 바로 서해부 흔히 사타구니라고 부르는 허벅지 안쪽의 깊은 라인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곳을 그저 성기로 가기 위한 통로쯤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 서해부는 여성의 성적 생명력을 관장하는 중앙통제소이자 거대한 쾌감의 강물이 시작되는 발원지입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하류에 물을 퍼올리려 해도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사타구니가 그토록 중요한지 해부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에서 갈라져 나온 장골동맥이 다리와 생식기로 뻗어나가는 길목이 바로 서해부입니다. 남성에게 발기가 혈액 몰림 현상이듯 여성의 흥분 또한 질과 클리토리스로 얼마나 많은 혈액이 순간적으로 공급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좌식 생활이 길어지고 운동이 부족한 중년 여성들은 이 서해부 주변의 근육과 근막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혈관의 톨게이트가 꽉 막혀버린 것입니다. 뇌에서 아무리 흥분 신호를 보내도 혈액이 내려가지 못하니 마음은 원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곳에는 우리 몸의 하수 처리장이라 불리는 림프절이 촘촘하게 모여 있습니다. 림프순환이 정체되면 노폐물이 쌓여 Y존 주변이 붓고 칙칙해지며 감각신경이 둔해져 아무리 만져도 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상태가 됩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사타구니 안쪽 깊숙한 곳에는 장골서해 신경과 음부대퇴 신경이라는 핵심적인 신경줄기가 지나갑니다. 이 신경들은 여성의 외음부와 허벅지 안쪽의 감각을 지배하며 성적 쾌감을 뇌로 전달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남성들이 이 고속도로의 입구는 무시한 채 목적지인 성기만 직접 자극하려 듭니다. 이것은 전기가 끊긴 집에서 스위치만 미친 듯이 눌러대는 것과 같습니다. 불은 들어오지 않고 스위치만 고장날 뿐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69세 박철민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안 해본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좋다는 윤활제도 종류별로 써보고 비싼 보양식도 챙겨 먹였지만 아내 부부는 손만 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질 건조증이 너무 심해 삽입 자체가 불가능했고 나중에는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두 분을 진단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접근 방식의 오류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마음이 급해 예열 과정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려 했고 아내분의 몸은 공포심으로 인해 골반과 허벅지 근육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사타구니가 꽉 닫혀 있으니 혈액이 돌지 않고 혈액이 돌지 않으니 애아액이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10년째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엄격히 금지시키고 오로지 사타구니와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는 숙제만을 내드렸습니다. 처음에 박 선생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거기를 만진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냥 다리 주무르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박 선생님은 상기된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젖었습니다. 삽입을 하지 않았는데도 아내의 얼굴이 붉어지고 숨소리가 거칠러졌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그것은 조화가 아니라 인체의 정교한 과학이었습니다. 닫혀있던 수문이 열리자 메말랐던 강바닥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사타구니 제가 Y존 델타라고 명하니 구역을 공략하는 것은 단순한 전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적 반응을 위한 신체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초, 공사이자 굳게 닫힌 아내의 마음과 몸을 동시에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남성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여성의 성감되는 점이 아니라 선과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성의 성감이 성기라는 점에 집중되어 있다면 여성은 온몸의 신경망이 연결되어 흐르는 선을 타고 반응합니다. 그 선의 시작점이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뇌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신뢰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내는 무의식적으로 이 남자가 나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있구나라는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심리적 안정감이 바탕이 되어야만 쾌락이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밀의 화원을 탐험해야 할까요? 무작정 힘으로 주무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은 오히려 림프절을 자극해 통증을 유발하거나 신경을 놀라게 하여 역효과를 냅니다. 깃털처럼 가볍게 그러나 물처럼 깊게 스며드는 특별한 터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깃털 터치 기법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술은 해부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림프의 흐름을 돕고 신경을 깨우는 아주 섬세하고 정교한 마사지법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의 몸을 만질 때 마치 밀가루 반죽을 하듯이 꾹꾹 누르거나 비벼댑니다. 하지만 노화된 피부와 근육은 탄력이 떨어져 있어 강한 압박에 매우 취약합니다. 멍이 들거나 미세 혈관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것은 근육 깊숙한 곳이 아니라 피부 바로 밑에 흐르는 림프와 밑에 신경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손의 압력을 완전히 빼고 손가락의 지문만을 이용하여 피부 표면을 미끄러지듯 스치듯 터치해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손이 봄바람에 날리는 비단 스카프라고 말입니다. 아내의 아랫배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으로 이어지는 그 부드러운 곡선을 따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끊어짐 없이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의도입니다. 내가 너를 흥분시켜서 어떻게 해보겠어라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대신 당신의 몸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손끝에 담긴 그 미세한 떨림과 온기를 여성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깃털 터치 기법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아내가 간지럽다며 피하거나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신경들이 갑자기 깨어나면서 발생하는 과민 반응입니다. 이때 멈추지 말고 더 부드럽게 더 넓은 범위로 안심시키며 터치를 이어가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간지러움은 찌릿한 전류로 바뀌고 어색함은 나른하고 몽롱한 쾌감으로 변모합니다. 아내의 다리가 서서히 벌어지고 허리가 침대 시트 속으로 파고들며
입술 사이로 한숨 같은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몸 전체 에너지가 순환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차가웠던 아내의 손발이 따뜻해지고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뛰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성공적으로 발원지의 수문을 연 것입니다. 아내의 몸은 이제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험의 시작입니다. 발원지에서 솟아난 물이 어떻게 강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거대한 폭포수가 되는지 그 과정을 단계별로 이끌어가는 선장의 역할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 Y존 델타 터치를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3단계로 나누어진 구체적인 테크닉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준비 단계인 호흡 맞추기부터 시작해서 림프의 길을 여는 깃털 터치, 그리고 마침내 신경의 핵을 깨우는 신부 터치까지 이 기술을 익히신다면 당신은 더 이상 침대 위에서 땀 뻘뻘 흘리며 노동하는 남편이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아내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메스트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마사지가 가져오는 놀라운 부수적인 효과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단순히 성적인 만족을 넘어서 아내의 만성적인 골반통이나 요실금 냉증 같은 부인과 질환들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부부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불러오는지 알게 되신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하지 않고는 못 베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황위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은 어둠이 아니라 하루 중 가장 아름답게 불타오르는 시간입니다. 60대, 70대의 성은 20대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폭발적인 힘보다는 깊은 울림이 속도보다는 여유가 자극보다는 교감이 우선되는 시기입니다. 당신이 쥐고 있던 낡은 지도를 버리고 제가 드리는 새로운 나침반을 믿고 따라오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풍요로운 사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손을 투박하고 거친 농부의 손에서 섬세하고 정교한 예술가의 손으로 다시 태어나게 할 시간입니다. 아내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고대 문명을 발굴하는 고고학자의 심정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Y존 델타 터치 기술을 익혀보십시오. 이 기술은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요령이 아니라 아내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밤 침실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준비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아주 상세하게 마치 제가 옆에서 손을 잡고 가르쳐 드리듯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순서와 원칙을 지키셔야만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당신의 손입니다. 남성의 손은 여성보다 거칠고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차가운 손이 아내의 가장 민감한 부위에 닿는 순간 그녀의 신경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방어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시작하기 전 반드시 따뜻한 물에 손을 씻고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 손바닥과 손가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비벼 마찰열을 내어 천보다 약간 높은 온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따뜻한 온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진통제이자 이완제입니다. 손톱은 하얀 부분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짧게 깎고 끝을 매끄럽게 다듬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환경 조성 또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성광등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곳에서는 그 누구도 편안하게 이완할 수 없습니다.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고 가능하다면 은은한 향초나 조용한 음악을 준비하십시오. 아내를 편안하게 등을 대고 눕게 한 뒤 무릎 밑에 푹신한 베개를 받쳐주면 허리와 골반의 긴장이 풀려 서해부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만으로도 아내는 남편이 오늘 무언가 다르게 아주 정성스럽게 나를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마음의 문을 반쯤 열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3단계 터치 기술 중 첫 번째 단계인 대지 다지기입니다. 서해부라는 핵심 발원지로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의 넓은 땅을 먼저 어루만져 경계심을 허물어야 합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당신의 양손바닥 전체를 아내의 배꼽 아래 아랫배 위에 가만히 올려놓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문지르지도 말고 그저 30초 동안 가만히 손을 얹고 당신의 천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호흡에 맞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을 재촉하지 않을 것입니다. 30초가 지나면 아주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아랫배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엄마가 아픈 아이의 배를 무너주듯 사랑과 치유의 마음을 담아 1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그런 다음 양손을 이동하여 허벅지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살을 부드럽게 쓸어 모으듯이 마사지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아직 서해부 깊은 곳이나 성기 근처는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허벅지 중간까지만 터치하며 내가 지금 당신의 몸 전체를 아끼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오늘의 핵심 기술인 깃털 터치로 물길 열기입니다. 이제 닫혀있던 서해부의 림프와 신경을 깨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 조절입니다. 힘을 완전히 빼고 손가락의 지무는 부분만을 사용하여 마치 깃털리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터치해야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붓이 되어 아내의 몸비에 그림을 그린다고 상상하십시오. 오른쪽 골반뼈 튀어나온 곳에서 시작하여 다리가 접히는 사타구니 라인을 따라 치골 즉 음모가 있는 뼈 쪽으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이 움직임은 림프액이 흘러가는 방향과 일치하여 노폐물 배출을 돕고 정체된 혈액순환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번 쓸어내리는데 5초 이상 걸릴 정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간지러운 듯하면서도 시원하고 나른하면서도 찌릿한 그 미묘한 감각이 아내의 뇌를 자극하여 온몸의 감각신경을 곤두게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왼쪽 서해부도 부드럽게 쓸어내려줍니다. 좌우를 번갈아가며 10회 이상 반복하십시오. 이 과정에서 아내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소리가 깊어지거나 몸을 비틀거나 허벅지를 살짝 벌리는 등의 반응이 보인다면 그것은 신경이 깨어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때는 손가락 끝에 아주 약간의 압력을 더하여 서해부 라인을 따라 작은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단 아내가 움찔하거나 불편해하면 즉시 압력을 줄이고 다시 깃털처럼 가볍게 돌아가야 합니다. 절대로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통증은 쾌락의 적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발원지에 온기 불어넣기입니다. 충분한 깃털 터치로 서해부의 문이 열렸다면 이제 그 에너지를 모아 성기 쪽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다시 따뜻한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여 이번에는 치골 결합 부위, 즉 음모가 나 있는 불룩한 언덕 위에 가만히 올려놓습니다. 이곳은 성기로 가는 모든 신경과 혈관이 모이는 최종 관문입니다.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비비지 말고 그저 손바닥에 열기를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덮어주십시오. 이 동작은 여성에게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성기를 직접 만지는 자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소중한 곳을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1분 정도의 상태를 유지하면 아내의 질 내부에서 따뜻한 열감이 퍼져나가고 애액이 분비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발원지가 터지는 순간입니다. 직접적인 자극 없이도 오직 주변부를 깨우는 것만으로도 여성의 몸은 충분히 달아오를 수 있습니다. D3단계 터치 기술을 수행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3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이 철칙을 어기면 아무리 좋은 기술도 무형지물이 됩니다. 첫 번째 철칙은 속도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느리게 움직여야 합니다. 남성의 시간과 여성의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남성이 엘리베이터라면 여성은 계단입니다. 당신이 급하게 서두를 아내의 감각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달팽이가 기어가듯 손가락 하나가 1cm를 움직이는데 5초가 걸린다는 생각으로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이 느림의 미학은 2가지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성의 뇌가 미세한 감각 하나하나를 충분히 음미하고 증폭시킬 시간을 벌어주고 남편이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기고 있다는 여유로움을 보여주어 아내를 안심시킵니다. 두 번째 철칙은 질문입니다. 당신의 손길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끊임없는 질문이어야 합니다. 여기는 어때? 이 정도 세기는 괜찮아? 라고 말로 묻지 않아도 손가락 끝으로 계속해서 물어봐야 합니다. 아내의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대답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의 근육이 이완되고 당신의 손을 향해 다가온다면 그것은 예스이고 몸이 굳거나 뒤로 물러선다면 그것은 노입니다.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거부 반응을 무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일 뿐입니다.
아내의 반응에 따라 손길의 속도와 압력을 미세하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소통이자 교감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몸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비로소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야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 번째, 철칙.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 없음입니다. 오늘이 마사지를 한 뒤에 반드시 삽입 섹스를 해야지라는 목표를 버리십시오. 그 목적이 머릿속에 있는 한 당신의 손길에는 조급함과 욕망이 묻어날 수밖에 없고 아내는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니다. 아, 이 사람이 또 나를 구워 삶아서 한 번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로맨스는 깨지고 의무감만 남게 됩니다. 오늘 밤의 목표는 오직 이 터치를 통해 아내와 깊은 교감을 나누고 아내의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딱 거기까지만 생각하십시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결과를 포기하고 과정에 몰입할 때 결과는 선물처럼 따라옵니다. 삽입에 대한 압박감이 사라지면 아내는 훨씬 더 자유롭게 쾌락을 느끼고 남편 또한 수행 불안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발기를 되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설령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박상진 선생님의 변화가 이 철칙의 힘을 증명합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조루와 발기부전으로 고민하며 아내 앞에서 위축되어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삽입을 포기하고 오직 Y존 델타 터치에만 집중한 결과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으로 아내의 사타구이를 애모하던 도중 아내가 먼저 남편의 손을 끌어당기며 더 깊은 곳을 원했던 것입니다. 박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날 밤 제 아내가 그렇게 뜨거운 여자인 줄 4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삽입하려고 낑낑댈 때는 죽어도 안 열리던 분이 제가 욕심을 버리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만 해주니까 스스로 활짝 열리더군요. 심지어 제 것이기도 오랜만에 벌떡 일어서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면 몸이 채워지는 원리입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침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혹은 잠들기 전 가벼운 스킨십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아내의 사타구니 주변을 가볍게 터치하고 주물러주는 것만으로도 아내의 뇌에는 남편은 나를 사랑해, 남편과의 스킨십은 기분 좋아라는 긍정적인 회로가 강화됩니다. 이것이 쌓이면 침실에서의 예열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이 마사지는 여성의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회해부의 림프순환을 촉진하여 Y존의 독소를 배출하고 만성적인 골반 통증이나 생리통, 냉증을 완화해줍니다. 특히 요실금으로 고생하는 중년 여성들에게는 골반 기저근의 탄력을 회복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내의 건강도 챙기고 사랑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기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발원지를 찾아내는 법부터 그곳을 깨우는 구체적인 기술, 그리고 마인드셋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퍼즐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 아내의 몸이 달아올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활용점정을 찍을 것인가? 그리고 이 변화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 가능한 행복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음 파트에서는 깨어난 발원지의 에너지를 폭포수 같은 절정으로 이끄는 연결 기술과 갱년기 아내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대화법, 그리고 60대 이후에도 신혼처럼 뜨겁게 사는 부부들의 실제 라이프 스타일을 공개하겠습니다. 당신의 제2의 인생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기 직전입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Y존 델타 터치를 통해 아내의 몸이 이열되고 발원지에 수문이 열렸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 솟아오른 에너지를 거대한 폭포우로 만들어낼 결정적인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다시금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치명적인 유혹에 빠지곤 합니다.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러지고 다리가 벌어졌으니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 되겠지라며 급하게 삽입을 시도하거나 성기를 직접적으로 자극하려 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끓여놓은 진국에 찬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내의 상태는 이제 막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돼지와 같습니다. 싹이 털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으라고 닥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발원지에서 시작된 그 따뜻한 기운을 성기 중심부 즉 쾌락의 핵으로 아주 부드럽게 연결하는가 기술입니다.
저는 이것을 나선형 접근법이라고 부릅니다. 성기라는 목적지를 향해 직선으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형도리가 치듯 주변부에서부터 서서히 중심부로 원을 그리며 좁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여성의 뇌에게 이제 곧 당신의 가장 소중한 곳에 닿을 것입니다라는 예고편을 보내주어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감각신경을 최고조로 예민하게 만듭니다. 먼저 깃털 터치로 깨어난 서해부와 허벅지 안쪽의 에너지를 대염순 즉 성기의 가장 바깥쪽 입술로 가져와야 합니다. 이때 손가락을 떼지 말고 미끄러지듯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윤활제가 부족하다면 이 타이밍에 아주 자연스럽게 추가하십시오. 젤을 바르는 행위가 치료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처럼 느껴지도록 손바닥에 젤을 따뜻하게 비벼서 아내의 허벅지 안쪽부터 성기 주변까지 넓게 도포합니다. 그리고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대음순의 바깥쪽 라인을 따라 위아래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 대음순은 발생학적으로 남성의 음란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어 매우 민감하면서도 직접적인 성기 자극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부위입니다. 이곳을 마사지하면 질 입구의 과약근이 반사적으로 이완되면서 삽입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집니다. 아내가 편안해한다면 나선형의 원을 점점 줄여가며 대음순 안쪽 그리고 소음순 주변까지 접근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클리토리스의 직접적인 터치는 아껴두어야 합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은 가장 나중에 먹는 법입니다. 이제 중심부로 에너지가 모였다면 클리토리스를 공략할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해부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콩알만한 클리토리스는 빙산의 일각일 뿐 몸통은 피부 아래 깊숙이 골반뼈를 따라 뻗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겉을 문지르는 것보다 속을 울리는 것이 60대 이상의 여성에게는 훨씬 더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직접 문지르면 쓰라림을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기술은 손바닥 압박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콩알을 비비는 대신 따뜻한 손바닥 전체나 손가락 마디의 넓은 면을 이용하여 치골 위쪽 클리토리스가 묻혀있는 언덕 부위를 지그시 눌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진동을 주거나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 마찰 없이도 클리토리스의 뿌리와 몸통 전체에 묵직한 자극이 전달됩니다. 아내는 날카로운 통증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둔탁하고 거대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중년 여성에게 최적화된 통증 없는 오르가슴의 비결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입은 쉬지 말아야 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아내의 귀에 끊임없이 사랑의 언어를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 오늘 너무 예쁘다. 젖어있는 모습이 정말 섹시하다. 당신 몸이 너무 따뜻해와 같은 구체적인 칭찬은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최고의 체험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은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잃고 남편이 나를 늙은 이로 보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그 불안감을 씻어주고 그녀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또한 소리의 공명 효과를 활용하십시오. 낮은 목소리로 의음하고 신음하거나 감탄사를 내뱉으면 그 소리의 진동이 맞다 몸을 통해 아내에게 전달됩니다. 남편이 흥분하고 있다는 청각적 신호는 아내의 거울 뉴런을 자극하여 그녀 또한 흥분하게 만듭니다. 아내에게도 참지 말고 소리를 내보라고 유도하십시오. 소리를 지르면 호흡이 깊어지고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골반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 쾌감이 증폭됩니다. 이제 분위기가 무르 아내의 호흡이 절정에 달했다면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삽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삽입으로 끝낼 것인가? 저는 60대 이상의 부부에게는 비사입 선교 즉 소프트 섹스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발기력이 예전 같지 않거나 아내의 질이 너무 좁아졌다면 무리한 삽입은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미 Y존 델타 터치와 손바닥 압박법으로 아내는 충분히 고조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됩니다. 성기를 맞대고 비비는 교합 행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편의 성기 발기가 되었든 안 되었든을 아내의 외음부와 클리토리스 사이에 밀착시키고 체중을 실어 부드럽게 비벼주십시오. 이를 트라이바디즘이라고 하는데 여성에게는 삽입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의 자극을 주어 강력한 쾌감을 선사하고 남성에게도 귀두의 직접적인 자극을 통해 사정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살을 비비며 천을 나누는 이 행위는 삽입 섹스보다 훨씬 더 깊은 정서적 일체감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였던 72세 이영수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선생님은 전립선암 수술 후 발기신경이 손상되어 자연 발기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아내분은 자궁적출 수술 후 성계를 기피하고 계셨죠. 두 분은 10년 넘게 섹스리스로 지내며 서로 등만 돌리고 주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Y존 마사지와 비사입 애무법을 배우신 후 두 분의 침실에는 다시 불이 켜졌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발기가 안 돼서 남자의 인생은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손과 입 그리고 축늘 제 물건을 비비는 것만으로도 아내가 그렇게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 아내가 제품에서 떨면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더군요. 사정을 하지 않아도 꽃하게 서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뜨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성이 가진 진짜 아름다움입니다. 퍼포먼스가 아닌 교감 강도가 아닌 깊이입니다. 물론 발기가 가능하고 아내의 통증이 심하지 않다면 삽입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원칙은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얕게 진입해야 합니다. 결합합일법이라고 하여 남성의 성기를 질 입구에 살짝 걸쳐놓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내의 질이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임은 전후 피스톤 운동보다는 골반을 돌리며 내벽을 자극하는 회전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혹시라도 아내가 아프다거나 그만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아쉬워하거나 짜증내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 충분히 좋았어라고 말하며 쿨하게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배려심이 아내에게 신뢰를 주고 다음번 잠자리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억지로 끝을 보려다가는 공들여 쌓은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폭포수 같은 절정 혹은 그의 버금가는 깊은 충만감을 느꼈다면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여성에게, 특히 중년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행위가 끝난 직후 후의 시간입니다. 남성은 사정 프락틴 호르몬 때문에 급격히 졸음이 오고 뇌가 꺼져버리지만 여성은 옥시토신 수치가 최고조에 달해 정서적 갈망이 극대화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남편이 바로 등을 돌리고 코를 곤다면 아내는 자신이 배설의 도구로 이용당했다는 비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비참함은 분노로 바뀌고 다음번 관계를 거부하는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이 골든 타임 5분을 잘 활용하면 당신은 아내에게 평생 잊지 못할 사랑꾼으로 각인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땀에 젖은 아내를 꼭 안아주고 임에 키스해주며 등을 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최고였어. 사랑에 고생했어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이 5분의 투자가 아내의 뇌 속에 긍정적인 성적 기억을 심어줍니다. 남편과의 섹스는 안전하다. 남편과의 섹스는 사랑받는 느낌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이 뇌에 저장되면 다음번 당신이 손길을 내밀 때 아내의 몸은 조건 반사처럼 훨씬 더 빠르고 뜨겁게 반응하게 됩니다. 후위는 끝이 아니라 다음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전이인 셈입니다. 또한 이 마사지와 교감의 과정이 주는 건강상의 이점은 실로 놀랍습니다. 주기적인 서해부 자극과 오르가슴은 골반 내 혈류량을 증가시켜 질 위축을 막고 요실금을 개선합니다.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의 분비는 갱년기 우울증과 불면증을 치료하는 천연 명약이 됩니다. 무엇보다 부부 사이의 대화가 늘어나고 웃음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져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Y존 델타 터치부터 손바닥 압박법 비사입 교감까지의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거대한 치유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아내의 사타구니를 얼루만지는 것은 단순히 선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50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자에 대한 위로이자 감사이며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약속의 의식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지속되는 행복한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침대 밖에서의 삶이 침대 안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는 60대 이후에도 신혼처럼 뜨겁게 살아가는 부부들의 일상 속 비밀 습관들과 쑥스러움을 없애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하는 대화의 기술,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최고의 황금기로 만들어줄 마인드셋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신의 손에는 이미 지도가 쥐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원지의 물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그 배를 띄워 행복의 바다로 나아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제가 드린 나침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완성될 당신의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침실에서의 뜨거운 밤을 만드는 기술들을 익히셨다면 이제 시선을 침대 밖으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진정한 고수는 침대 위에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을 전의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낮은 무심하게 보내고 밤에만 갑자기 돌변하여 스킨십을 시도한다는 것입니다. 낮 동안 아내에게는 듯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다가 밤이 되어서야 손을 뻗는다면 아내의 뇌는 그것을 사랑이 아닌 욕구 해소로 받아들입니다. 성관계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치는 첫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라이프 스타일 변화는 바로 비목적성 스킨십의 생활화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는 순수한 접촉을 늘리셔야 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거나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 외출할 때 스리 팔짱을 끼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소한 스킨십들이 쌓이면 아내의 뇌에는 남편의 손길은 안전하다. 남편은 나를 아껴준다는 믿음이 차곡차곡 저축됩니다. 이 믿음의 장우가 두둑해야 밤에 인출을 시도할 때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낮에 쌓은 옥시토신이 밤에 도파민을 부르는 마중물이 되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의 기술을 바꾸는 것입니다. 60대 이상의 경상도 남자아니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쑥스러움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밤 어때라고 묻기도 민망하고 마사지 해줄게라고 말하기도 낯간지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자연스럽고도 거절할 수 없는 마법의 대화 스크립트를 하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여보, 요새 당신 다리가 많이 붓는 것 같아 안쓰럽네. 내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서해부 림프 마사지가 그렇게 좋대. 당신 건강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한번 해주고 싶은데 그냥 편하게 누워만 있어봐. 이 말에는 섹스라는 단어도 욕망이라는 뉘앙스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아내의 건강과 피로 회복을 걱정하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만 담겨 있습니다. 건강을 챙겨주겠다는데 마다할 아내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건강 마사지로 접근하면 아내의 심리적 방어벽은 눈녹 사라집니다. 그렇게 시작된 마사지가 앞서 배운 Y존 델타 터치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랑의 불꽃으로 점화되는 것입니다. 명분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신의 손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이라는 명분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침실 환경의 재정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잠기가 밝아지고 예민해져서 각방을 쓰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수면 의지를 위해 각방을 쓰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부관계의 단절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각방을 쓰는 부부들에게 합방의 날을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 밤은 견우와 직여가 만나듯 서로의 방을 방문하는 날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청결과 분위기입니다. 호라비 냄새가 나는 방문까지가 널브러진 침대에서는 그 어떤 로맨스도 피어나지 않습니다. 방문하는 날에는 깨끗한 시트로 갈고 샤워를 하고 은은한 조명을 켜두십시오. 마치 연애 시절 데이트를 준비하듯 설레는 마음으로 공간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심리적 전이가 됩니다. 준비된 공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셋의 확립입니다. 늙어서 무슨 주책이야라는 생각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성은 젊은이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의 선기야말로 치열한 삶의 전선을 함께 통과한 전우이자 반려자만이 나눌 수 있는 가장 깊고 성숙한 위로의 행위입니다.
60대, 70대에도 왕성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은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신체 나이가 평균 10년 이상 젊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성관계 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노화를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치매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즉, 당신이 침실에서 노력하는 것은 주책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건강관리이자 노후 대책인 것입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발기가 안 되면 어떻고 사정이 안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완벽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완벽한 사랑입니다. 도중에 시들면 그냥 껴안고 자면 되고 힘들면 쉬었다 가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지셔야 합니다. 강박을 버리는 순간 오히려 기능은 되살아납니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따라오는 법이니까요. 제가 아는 한 75세 노부부의 일상을 들려드리며 여러분에게 마지막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부는 매일 아침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보며 남편이 아내의 종아리와 서해부를 마사지해주는 것이 일과입니다. 두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사랑을 나누시는데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우리는 삽입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서로 만져주고 비비고 안고만 있어도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늙어서 힘 빠지니까 오히려 더 애하고 좋아요? 젊을 때는 몰랐던 진짜 맛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분들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와 활력이 넘칩니다. 병원 갈 일도 별로 없으시다고 합니다. 사랑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빈말이 아님을 몸소 증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왜 못하시겠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바로 오늘 밤 당신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방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내의 몸에 숨겨진 비밀의 발원지를 찾는 법부터 그곳을 깨우는 깃털 터치, 기술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연결법,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배웠습니다. 이 지식들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있어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손끝으로 옮겨져 아내의 몸에 닿을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손길이 조금 서툴러도 당신의 말이 조금 투박해도 아내는 다 압니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진심 하나면 모든 실수는 용서되고 사랑으로 승화됩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의 사타구니에 따뜻한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평생 함께 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그 따뜻한 에너지의 파동이 아내의 다친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을 다시 뜨거운 신혼의 밤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제가 지난 28년간 수많은 부부들을 상담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관리하지 않아 녹이스푼답고 기름칠하면 언제든 다시 빛날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것이 바로 부부의 사랑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솔루션들이 여러분의 녹슨 사랑을 황금처럼 빛나게 하는 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로 인해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면 저는 의사로서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혹시 실천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다면 언제든 댓글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후기는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남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친구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고 건강한 성지식은 퍼질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앞으로도 저는 중년 노년의 성건강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위한 더 깊이 있고 실질적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부디 오늘 밤 의무가 아닌 기쁨으로, 노동이 아닌 놀이로, 그리고 고독이 아닌 교감으로 가득 찬 행복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잃어버린 사랑과 열정을 되찾아드리는 성의학 전문의 민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